워싱턴 백악관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빠지고 싶으면 빠지세요. 일본 기술자들로 대체하면 그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거만한 최후 통첩이 예상치 못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10만 달러의 비자 폭탄을 던지며 한국의 30년 조선 기술을 통째로 뺏으려 했던 미국.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치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42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공고함만 챙겨 철수하자 단 12분 만에 1,500억 달러짜리 미국 조선소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대체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방위비 협상도 오늘부로 종결입니다. 72시간 내로 주한미군 전원 철수시키십시오. 미국의 숨통을 끊어버린 대한민국의 전율 돋는 대반격.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128페이지짜리 계약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이것이 협상이 아니라 강도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핵심 기술 100% 이전, 모든 기술의 지적 재산권은 영구적으로 미국 측에 귀소. 쉽게 말해 30년간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조선 기술을 통째로 빼앗은 뒤 2번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1,500억 달러짜리 포장지에 싸서 내밀면 우리가 감지덕지 받아먹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제 이름은 서정훈입니다. 하나오션 필라델피아 파견 현장 총괄. 20대의 용접공으로 시작해서 30년 동안 거제도, 옥포,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왼손바닥에 화상 흉터가 하나 있는데 28살 때 용접 불꽃이 장갑을 뚫고 살을 태웠습니다. 그때 저는 용접봉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는 순간 접합부에 결함이 생기고 그 결함은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갈라놓을 수 있으니까요. 30년 동안 이 손으로 이음새를 잡은 배가 70척이 넘습니다. 문제가 생긴 배는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 제가 그 계약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은 시가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로버트 해밀턴 미 상무부 장관이 가죽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마이클 스펜서이라는 자가 몽블랑 만년필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중공업 특별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아르마니 정장의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 신은 걸 보니 현장에서 쇠를 만져본 적은 없는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해밀턴 장관이 시가를 든 손으로 저희 쪽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 이겁니다. 하나오션이 가진 모든 기술, 건조 공법, 용접 자동화 시스템, 블록 조립 노하우,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넘기시오. 그 말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하 직원한테 지시하듯 나른하고 거만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납품 업체쯤 되는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은 사람을 봤습니다. 본사 법무감사실에서 온 임지선 팀장. 이 사람과는 15년 전 대우조선 구조조정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그때 저는 공장 문 닫히는 걸 지켜봤고 지선 씨는 밤을 새며 직원들 퇴직금을 한 푼도 안 깎이게 지켜낸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이 사람의 눈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선 씨가 계약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128페이지를 마치 이미 외우고 있다는 듯이 훑어 넘겼습니다. 두꺼운 뿔 안경 너머의 눈빛은 외과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듯 날카로웠습니다. 감정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하지만 단 한 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선 씨의 손가락이 72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2초도 안 되는 찰나의 정지였습니다. 건너편에서 스펜서의 눈이 번뜩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72페이지. 출국 전날 밤 지선 씨가 전화로 말했던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냄새가 이상하다고 했던 곳. 이전되는 모든 기술의 지적 재산권은 영구적으로 미국 측에 귀속된다. 이게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한 번 기술을 넘기면 2번 다시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건조 공법, 용접 자동화, 블록 조립. 30년간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으로 쌓아 올린 것들을 종이 한 장으로 영원히 빼앗겠다는 겁니다. 지선 씨가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냉소도 한숨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덮었습니다.
저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용접 불꽃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 이 테이블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지는 겁니다. 건너편에서 데이비드 릴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의 수석 엔지니어로 현장에서만 30년 넘게 일한 기술 장인이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의 건조 공법은 기술 매뉴얼 몇 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시스템입니다. 종이 몇 장으로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린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술자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스펜서가 테이블 밑으로 린의 정강이를 걷어찬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린은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장 기술자의 경고를 정강이를 걷어차서 막는 자들. 그게 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사람들의 수준이었습니다. 해밀턴 장관이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끄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서 총괄, 하나오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500억 달러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 조선업에 이 정도 투자를 제한할 나라는 우리 미합 중국 외에는 없습니다.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쓴 낡은 수첩입니다. 표지는 손때가 묻어 닳아 빠졌고 속지에는 지금까지 제가 만든 배의 호선 번호가 볼펜으로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수첩은 제 30년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볼펜으로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종이를 찢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검토 중 1,500억 달러 제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해밀턴 장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미합 중국 상무부를 능멸하는 겁니까? 1,500억 달러. 제안에 고작 세 글자로 답하겠다고? 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2,000도짜리 용접 불꽃을 코앞에서 봐온 사람한테 고함 좀 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수첩을 안주머니에 넣고 양복 단추를 채웠습니다. 지선 씨도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스펜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시만요, 서 총괄. 검토에 얼마나 걸립니까? 조건 수정의 여지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출입문으로 향하다가 아주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펜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당혹감이 읽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선 씨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2페이지 확인했습니까? 네, 다 봤습니다. 독소 조항이 맞아요. 그런데 정훈 씨, 74페이지도 보셨어요? 74페이지. 저들이 스스로 덫을 파놓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들이 우리한테 칼을 겨눈 줄 알겠지만 그 칼자루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저는 지선 씨의 눈을 봤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그 눈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채널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해밀턴 장관이 의자에 몸을 내던지듯 주저앉아 새 시가에 불을 붙였는데 손이 떨려서 라이터 불꽃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스펜서는 저희가 남기고 간 종이 쪽지를 집어들었는데 볼펜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세 글자. 우리가 남긴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린이 나중에 스펜서 어깨 너머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달러에 고개 숙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방금 건드린 게 뭔지 제발 생각 좀 해보십시오. 스펜서는 콧방귀를 뀌었다고 합니다. 1,500억 달러 앞에서 허리를 세울 수 있는 나라는 없어. 그 자신만만한 표정을 린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500억 달러가 있으면 세상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 그 오만한 확신이 산산조각 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저는 왼손바닥에 흉터를 만졌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욱신거렸습니다. 30년 경력의 직감이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검토 중 세 글자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것. 뭔가 더 큰 것을 들고 올 것이라는 것. 하지만 지선 씨가 말한 74페이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칼자루는 우리 손에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들이 뭘 들고 오든 우리는 준비가 된 셈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들고 온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첫날, 저는 미국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불러야 했으니까 부른 겁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에.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차로 40분을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다는 필라델피아 항만 지역은 폐공장과 녹슨 철골, 구조물이 즐비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벽, 풀이 무성하게 자란 주차장, 유리가 깨진 창문, 전성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쇠락의 냄새만 코를 찔렀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30년 현장 경력의 직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크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겐트리 크레인 케이블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전기 점검을 수년째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용접 장비는 10년은 된 구형이었고 안전 표지판은 반쯤 떨어져 바람에 덜그덕거렸습니다. 이게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조선소라고요. 우리 옥포 조선소 견습생 실습장보다 못한 시설이었습니다. 42명의 팀원들이 숙소로 안내받았을 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조선소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형 기숙사였는데 난방은 겨우 돌아가고 온수는 나오다 말다 했습니다. 방 하나에 2명씩 배정됐는데 침대 매트리스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30년 차 용접 장인 오재만 기장이 제 옆에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괄님,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기술자로 부른 겁니까? 임부로 부른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 기장의 질문이 곧 답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장 투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아군이 됐고 한 사람은 적이 됐습니다. 데이비드 린, 필라델피아 조선소 수석 엔지니어, 대만계 미국인으로 현장에서만 30년을 굴러온 사람이었습니다. 린은 저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총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도크를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들 뿐입니다. 우리 기술자들도 의지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10년 전에 미 해군이 독자 건조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선체 접합부에서 균열이 발생해서 진수 3일 전에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 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 특유의 솔직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쪽이었습니다. 마이클 스펜서. 워싱턴 회의실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돌리던 그 사람이 조선소에도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에서 파견된 감시자. 아르마니 정장에 가죽 구두를 신고 도크 위를 걸으면서 기름때가 묻을까봐 소매를 걷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 오재만 기장이 한심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펜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 총괄, 워싱턴에서의 검토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기술 이전에 대해 매우 진지합니다. 기술이란 건 종이에 옮겨져야 진짜 기술이니까요. 종이에 옮겨져야 진짜 기술.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수준을 전부 보여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용접봉을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기술을 종이에 옮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2000도 불꽃 앞에서 0.5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술을 종이 몇 장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스펜서가 떠난 뒤 린이 조용히 제 옆에 왔습니다. 저 사람 조심하십시오. 현장은 모르면서 위에서 밀어붙이는 타입입니다. 워싱턴에서 25년간 정책만 만든 사람이에요.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관심 없고
숫자만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은 스펜서가 아니었습니다. 스펜서 같은 사람은 현장에 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걱정은 스펜서 뒤에 있는 사람, 워싱턴의 해밀턴 장관이었습니다. 시가를 물고 우리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 협상이 아니라 명령하려는 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거제도 본사의 지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선 씨, 현장 봤습니다. 시설은 처참한데 사람까지 문제입니다. 감시자가 붙었어요. 상무부에서 온 마이클 스펜서이라는 사람인데 기술을 종이에 옮기라는 소리를 합니다. 전화기 넘어 지선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은 씨, 72페이지 독소 조항은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74페이지입니다. 분석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건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대체 74페이지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직은 확신이 90%예요. 100%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들이 우리를 조여올수록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일만 하세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컨테이너, 숙소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야간 조명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거제도 옥포 조선소의 그 압도적인 불빛에 비하면 촛불 수준이었습니다. 42명의 팀원들은 이미 내일 작업 준비를 마치고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항의하는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숙소에서도 형편없는 시설 앞에서도 기술을 종이에 옮기라는 모욕적인 말 앞에서도 불평 대신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5시에 현장에 나가서 도크를 살려놓을 준비를. 그게 우리가 하는 방식입니다.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기술로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도크를 살려놓으면 놓을수록 저들의 욕심이 더 커진다는 걸. 그리고 그 욕심이 끝내 걷잡을 수 없는 폭탄이 되어 터진다는 걸. 그 폭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도크를 살려내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42명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움직였습니다. 첫째 주에 배수 시스템을 뜯어고쳤습니다. 고인물을 빼내고 배관을 교체하니 도크 바닥이 처음으로 마른 콘크리트 색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주에 겐트리 크레인 세대의 케이블을 전부 교체하고 정밀 점검을 돌렸습니다. 녹이 쓴 부품만 뽑아내는 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셋째 주에는 자동 용접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옥포 조선소에서 가져온 프로그램을 현지 장비에 맞게 재설정하는 작업이었는데 이건 매뉴얼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감각으로 0.1m 단위의 오차를 잡아내는 일입니다. 한 달 뒤 3번 도크에서 첫 시험 용접이 이루어졌을 때 데이비드 링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서 총괄, 30년간 이 도크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팀은 처음 봅니다. 당신들이 한 달 만에 해놓은 걸 우리는 3년을 줘도 못합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칭찬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 표정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외감. 우리 팀이 용접 하나를 마칠 때마다, 블록 하나를 올릴 때마다 미국 기술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경외감이 다른 곳에서는 욕심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펜서가 워싱턴에 보고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채널을 통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보고서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하나오션 팀의 기술력은 예상을 초월한다. 이 기술을 미국 내에 완전히 이식할 수 있다면 한국에 대한 의존을 영구적으로 끝낼 수 있다. 기술 이전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완전히 이식한다. 의존을 영구적으로 끝낸다. 쉽게 말해 우리의 기술을 빼먹을 대로 빼먹은 다음 내쫓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1,500억 달러는 미끼였고 우리는 사냥감이었습니다. 그 무렵 지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거제도와 필라델피아의 시차가 14시간이니까 지선 씨는 오후 4시에 전화를 건 셈인데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은 씨,
74페이지 분석이 끝났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화성 프로젝트 기초계약서 제4조 2항. 이 조항을 저들이 직접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나 정책 변경으로 운영 환경이 현저하게 훼손될 경우 우리 측은 별도의 합의 없이 핵심 인력의 철수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이 경우 상대방은 우리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즉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가할 수 없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 그러면 미국 측이 뭔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까? 위약금도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의 미국 측 최종 서명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입니까? 마이클 스펜서. 몽블랑 만년필로 직접 서명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내어 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스펜서는 72페이지에 독소 조항을 심어놓으면서 우리의 기술을 영구히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74페이지에는 저들이 스스로 심어놓은 안전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계약서를 만들 때 형식적으로 넣은 조항이었을 겁니다. 설마 이게 실제로 발동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문장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지선 씨,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조항을 꺼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 카드는 저들이 먼저 선을 넘을 때 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꺼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저들이 스스로 운영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야 이 조항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겁니다. 칼자루가 우리 손에 있다고 한 게 이 뜻이에요. 저들이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그 칼날이 자기 목을 향하는 구조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2페이지의 독소 조항, 기술을 영원히 빼앗겠다는 칼. 74페이지의 자동 철수 조항, 저들이 스스로 서명한 안전장치. 2페이지 차이. 고작 2페이지 차이에 이 싸움의 승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선 씨 말대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들이 먼저 선을 넘을 때까지. 하지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까 린이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 조심하십시오. 위에서 밀어붙이는 타입입니다. 펜서는 반드시 뭔가를 들고 올 겁니다. 검토 중 세 글자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뭐냐는 거였습니다. 왼손바닥의 흉터가 또 욱신거렸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그건 새벽에 터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문 게시판에 하얀 A사 용지가 나붙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특별공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H1B 특별기술 비자 수수료를 현행 $1000에서 즉시 $100,000로 변경한다. 100배. $1000가 $100,000가 됐습니다. 42명이면 $420만. 한화로 60억 원이 넘는 돈을 비자 수수료로 내라는 겁니다. 매년. 이건 수수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아니, 벌금도 아닙니다. 사실상 추방 명령이었습니다. 돈 낼 능력이 없으면 기술만 놓고 미국 땅에서 꺼지라는 뜻이니까요. 제가 게시판 앞에 섰을 때 이미 미국인 노동자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이 그 한가운데서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노조위원장, 덩치 큰 백인 노동자로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동료들 등을 두드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외국 놈들이 우리 밥을 뺏는 시대는 끝났다고. 비자 수수료 $100,000. 10만. 이제 이 도크는 다시 미국인의 손으로 돌아온다. 오브라이언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하는 미국 노동자들 사이로 제 눈에 린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린은 박수 치는 무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 있었는데 그 표정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환호가 아니라 절망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게시판에서 눈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42명의 팀원들이 숙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공문 내용은 이미 다 퍼져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주먹을 떨고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곰팡이 나는 숙소에서 먹고 자며 이 도크를 되살려 놓았더니 돌아온 게 추방 명령이라니.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42명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흥분하면 지는 거야.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선 씨에게 걸었습니다. 지선 씨, 시작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선 씨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한 정도가 아니라 예상했다는 투였습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스펜서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전부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관세, 규제 강화, 비자 조건 변경. 그 중에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게 비자 폭탄입니다. 예상대로 왔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선 씨는 이미 이 수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어떤 패를 들고 올지 미리 계산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74페이지를 꺼내는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직이라고요?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는데? 정은 씨, 들으세요. 비자 수수료 인상은 분명히 일방적 행정 조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로 제4조 2항을 발동하면 저들이 수수료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행정 착오였다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카드만 소모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저들이 한 발 더 나올 때까지. 한 발 더라면 이 수수료 인상을 공식 확정하고 우리의 항의를 묵살하는 순간, 그때가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저들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이 발을 들여놓게 만들어야 해요. 그동안 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42명이 전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선 씨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시키세요. 뭘 준비시킵니까? 짐을. 그 한 글자에 저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선 씨가 말한 건 귀국 준비였습니다. 항의도 시위도 탄원도 아닌 짐을 싸라는 겁니다. 지선 씨, 확실한 겁니까? 정은 씨, 15년 전 대우조선이 무너질 때 제가 뭘 배웠는지 아세요? 싸울 때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항의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지금 우리 편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조선소 야간 조명 아래로 오브라이언과 미국 노동자들이 여전히 웃고 떠들며 흩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인들을 내쫓게 됐다고 기뻐하는 사람들. 저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저 조선소가 어떻게 되는지, 자동 용접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누가 알고 있는지, 품질 검사 데이터베이스가 누구의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블록 접합 공정의 미세한 오차를 어떤 손이 잡아주고 있는지. 저들은 밥그릇을 지켰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밥그릇에 밥을 담아줄 사람이 누군지는 생각도 안 해본 겁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 42명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조용히 짐 정리해라.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아무도 되묻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항의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42명이 각자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그 고요함이 무서웠습니다. 42명의 침묵이 모이면 그건 고요함이 아닙니다. 폭풍 전의 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었습니다. 스펜서가 전화를 걸어온 건 비자 폭탄이 터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 총괄, 비공식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황이 좀 과격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나오션 측에서 엔지니어들의 비자 비용을 일괄 대납하시면 됩니다. 미 상무부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여유로웠습니다. 당근을 던져주는 톤이었습니다. 비자 수수료로 목을 조르되 회사가 비용을 대납하게 만들어서 기술자들을 묶어두겠다는 속셈이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27초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전부 수신 거부를 눌렀습니다. 27초. 제가 미합 중국 상무부 특별고문에게 할애한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불은 켜져 있었고, 소란도 없었고, 누군가 울거나 소리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42명 전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옷을 개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공구함을 점검했습니다. 30년 차 오재만 기장은 자기 공구함 뚜껑 안쪽을 손수건으로 한번 닦아준 뒤 잠금 장치를 채웠습니다. 그 공구함은 20년 넘게 쓴 건데 뚜껑 안쪽에 지금까지 만든 배의 호선 번호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담당 엔지니어 한동규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데이터 백업을 완료한 뒤 필라델피아 조선소 서버에 연결된 모든 프로그램의 접근 권한을 변경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게 아닙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처리를 한 겁니다. 저는 숙소 복도를 걸으며 방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가방이 침대 위에 올려져 있고 공구함이 문 옆에 정렬되어 있고 방 열쇠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출발 준비가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42명이 동시에 짐을 싸는데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듯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사람은 억울하면 소리치기 마련입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죽어가던 도크를 살려놓았더니 돌아온 게 추방 명령이면 분노해서 피켓을 들거나 상무부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최소한 욕이라도 한마디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가방을 쌌습니다. 항의하는 대신 공구함을 챙겼습니다. 울분을 토하는 대신 시스템 암호를 바꿨습니다. 나중에 린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앞을 지나갔는데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더군요. 불은 켜져 있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비명보다 무서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42명의 침묵은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선 씨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수신인은 거제도 본사 법무감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지선 씨가 본사에 보낸 철수 시나리오 보고서였습니다. 48시간 단위의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짜여 있었고 우리 42명이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가 전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공항까지의 이동 경로, 트럭 배차, 공구함 적재 순서까지 지선 씨는 비자 폭탄이 터지기 전부터 이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겁니다. 72페이지의 독소 조항을 발견한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128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그 순간부터 그날 오후 스펜서가 조선소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왔습니다. 아르마니 정장 차림으로 도크를 가로질러 오는데 기름때가 묻을까봐 구두 끝을 연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 총괄, 어제 전화를 왜 안 받으신 겁니까? 저는 용접 마스크를 올리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자 비용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 1%,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출,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려놓고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강도가 지갑을 뺏은 뒤 할부로 갚게 해주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용접 마스크를 다시 내리고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펜서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뒤에서 오재만 기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르마니 양복 구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배를 만든다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선 씨,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걸 들고 왔습니다. 예상했어요. 수수료를 유지한 채 지불 방식만 바꾸겠다는 거죠. 본질은 하나도 안 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겁니까? 아직 한 단계가 남았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저들이 그걸 거부하는 단계. 저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닫는 게 아니라
워싱턴으로 갑시다. 직접 전화 너머로 지선 씨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됐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 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틀 뒤 저와 지선 씨는 워싱턴 상무부 스펜서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전 약속 없는 불시 방문이었습니다. 지선 씨의 서류 가방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미합 중국의 숨통을 끊게 될 줄은 스펜서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스펜서는 우리를 9분간 기다리게 했습니다. 나중에 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상대를 기다리게 해서 서열의 차이를 각인시키는 게 워싱턴 관료들의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5분이고 10분이고 상관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도크 위에서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접 접합부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블록이 크레인에 매달려 정확한 위치에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기다림은 제 직업의 일부입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스펜서가 소파 앞에 서서 에스프레소 2잔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내린 에스프레소입니다. 아량을 베푸는 신용이었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 사람한테 커피를 대접하며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수법. 저는 커피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자마자 스펜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불필요한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스펜서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걸 그도 느낀 겁니다. 직접 와주셔서 기쁩니다. 비자 문제에 대해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조율. 저는 그 단어에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선 씨가 서류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책상 정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작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비뚤어지지도 않았고 던지듯 놓지도 않았습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대에 메스를 올려놓듯 스펜서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위치에 정확히 놓았습니다. 위쪽에는 한화오션 로고, 아래쪽에는 붉은 법인 인감. 문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운영환경 훼손에 따른 철수 예고 통보서. 스펜서의 눈이 제목에 멈췄습니다. 2초쯤 지났을까?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스펜서 고문님, 저희는 오늘 조율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통보 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부당하게 인상된 H1B 특별 기술 비자 수수료를 즉각 원상 복구할 것. 둘째, 화성 프로젝트에 포함된 당사의 자주적 기술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을 전면 폐기할 것. 셋째, 미 상무부는 위 요구 사항에 대해 공식 서면 답변을 제출할 것. 스펜서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미합 중국 상무부에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민간 기업이 미합 중국 정부에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일부러 말투에 조롱을 섞은 게 느껴졌습니다. 상대의 면을 깎아서 기세를 꺾으려는 수법. 지선 씨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먼지처럼 그냥 지나갔다는 듯이 이건 요구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그때 제가 움직였습니다. 왼쪽 손목의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손목 시계를 보며 시간을 알리는 행동, 거기에는 아무 감정도 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쉬움도 원망도 없이 도면에 적힌 치수를 읽어 내리듯 사실만 말한 겁니다. 스펜서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니, 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48시간이라니, 장난합니까?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미국 정부의 시한을 정합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2000도짜리 용접 불꽃을 응시해온 눈입니다. 스펜서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계약서 제4조 2항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 집행입니다. 제가 말한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제4조 2항. 그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선 씨와 사전에 합의한 전략이었습니다. 카드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는다. 저들이 한 발씩 나올 때마다 우리도 한 장씩 꺼낸다. 스펜서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위약금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하나오션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면 미 상무부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지선 씨가 서류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면 답변 기한은 48시간 후입니다. 그때까지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구두 협상은 일절받지 않겠습니다. 일절받지 않겠다.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지선 씨와 동시에 미리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펜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시만요.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우리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에스프레소 2잔이 식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채 복도를 걸으며 지선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약금을 꺼냈네요. 예상대로입니다. 다음에는 뭘 꺼낼 것 같습니까? 출국 금지요. 그게 저들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꺼내는 순간이 우리가 제사조 2항의 전문을 공개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때까지 저들이 버틸까요? 지선 씨가 살짝 웃었습니다. 15년을 알고 지내면서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버티면 좋겠죠. 오래 버틸수록 깊이 빠지니까요. 상무부 건물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48시간 시계는 이미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뿐이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미 상무부에서 서면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펜서가 화상회의 연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와 지선 씨는 필라델피아 공항에 있었습니다. 42명의 팀원들은 이미 출발 게이트 앞에 줄을 서 있었고 공구함이 실린 트럭 4대는 화물 터미널에서 적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선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데 5초가 걸렸는데 그 5초가 5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펜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틀 전 사무실에서 봤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스펜서의 눈이 우리 뒤쪽 배경에 멈췄습니다. 출발, 게이트 안내판, 공항이라는 걸 알아챈 겁니다. 스펜서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 지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펜서 고문님, 4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미 상무부로부터 서면 답변을 수신하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 스펜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임 팀장, 잠시만요. 제가 비자 수수료, 대출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게 사실상 서면 답변 아닙니까? 지선 씨가 안경 너머로 스펜서를 응시하며 2초간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통보서의 요구사항은 비자 수수료 즉각 원상 복구였습니다. 대출 알선은 수수료를 유지한 채 지불 방식만 바꾸는 것입니다. 현행 10만 달러와 요구사항, $1,000 사이의 99,000달러 차이는 해석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 앞에서 말장난은 소용없었습니다. 스펜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죠. 하나오션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미 상무부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할 것이며 국제소송도 불사할 겁니다. 미국 내 한화 자산을 동결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약금, 자산 동결. 이틀 전 사무실에서 꺼낸 것과 같은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선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지선 씨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펼쳤습니다. 화성 프로젝트 기초계약서 74페이지. 형광펜으로 그어진 조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위약금 말씀하셨으니 계약서 제사조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선 씨의 목소리가 감정 없이
또박또박 조항을 낭독했습니다. 미국 측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나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한국 측 파견지에서의 정상적인 운영 환경이 현저하게 훼손될 경우 한국 측은 별도의 합의 없이 핵심 인력의 철수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한국 측의 철수는 미국 측의 운영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방어권 행사로 간주하며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가할 수 없다. 낭독이 끝났을 때 화면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선 씨가 서명란을 카메라에 들이댔습니다. 본 조항의 미국 측 최종 서명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스펜서는 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마이클 스펜서. 몽블랑 만년필로 직접 서명한 조항. 그 서명이 지금 자기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스펜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는 듯 악착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아직 미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명의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지선 씨가 예상한 마지막 카드. 외국인 기술자를 강제로 억류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화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억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펜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 상단을 가리켰습니다. 이 대화는 처음부터 녹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측 서버에서 진행된 회의입니다. 화면 상단,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스펜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위약금을 협박하고 강제 억류를 언급한 모든 장면이 기록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선 씨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운영 환경 훼손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는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기술 지원과 인력 주둔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서 총괄, 메인 시스템이 잠겼습니다. 하나오션 서버에 연결된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셧다운됐습니다. 건조 공정 관리, 자재 물류, 품질 검사, 데이터베이스 전부요. 로그인 창에 자동 암호화 처리 완료라는 문구만 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떠났을 뿐 아니라 시스템까지 잠긴 겁니다. 사람도, 데이터도, 기술도 전부 우리가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출발 게이트를 바라봤습니다. 42명의 팀원들이 한 줄로 서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구함은 화물칸에 이미 실렸습니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 화면이 꺼진 순간부터 시스템 셧다운 확인까지 12분이었습니다. 출발 게이트에서 탑승 수속을 밟고 있을 때 42명 중 마지막 8명이 아직 필라델피아 숙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잔여 장비 정리와 개인 물품, 최종 반출을 맡은 팀이었습니다. 오재만 기장이 그 8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 기장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숙소 앞에 벤 2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8명이 마지막 짐을 싣고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소 정문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미국인 노동자 수십 명이 벤을 둘러쌌습니다. 오브라이언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자 폭탄에 환호하며 동료들 등을 두드리던 그 팔뚝으로 이번에는 벤 보닛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가지 마시오. 당신들이 떠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오 기장이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고. 며칠 전에 조롱은 온데간데 없었다고. 주변에 서 있던 노조원 중 한 명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고. 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오 기장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이 도크에서 마지막까지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오 기장이 오브라이언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평온했다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듯한 눈이었다고. 오브라이언 씨, 일주일 전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외국인들이 밥그릇을 뺏어 간다고 했죠.
오브라이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밥그릇 잘 지키십시오. 우리 없이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노조원들을 벤에서 떼어냈고 벤 2대가 천천히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 기장이 공항에 도착해서 제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이미 탑승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총괄님, 마지막 8명 공항 도착했습니다. 전원 이상 없습니다. 공구함은? 네, 전부 챙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42명이 미국에서 가져온 건 공구함뿐이었습니다. 기술 매뉴얼도, 공정 데이터도, 시스템 접근 권한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긴 건 깡통이 된 도크와 잠겨버린 시스템과 멈춰 선 크레인뿐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비행기 안에서 린의 문자로 알게 됐습니다. 3번 용접 라인 완전 정지, 5번 라인도 정지. 미국 기술자들이 자동 용접 시스템을 재가동하려 했지만 암호화된 시스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 가동률이 시간 단위로 추락하고 있음. 해밀턴 장관이 부응 선전용으로 초청한 CNN, 블룸버그, 로이터 기자단이 멈춰 선 현장을 실시간 촬영 중. 그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전 세계에 자랑하려고 부른 기자들이 미국 조선소의 마비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밀턴 장관이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기자들을 초대한 셈이었습니다. 린의 마지막 문자는 이랬습니다. 오브라이언이 정문 앞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환호하던 그 자리에서 저는 비행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겐트리 크레인 3대가 하늘을 향해 팔을 뻗은 채 멈춰 서 있을 겁니다. 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30년간 이 도크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팀은 처음이라고 했던 그 말. 그 팀이 떠났습니다. 공구함만 들고 42명이었습니다. 고작 42명. 그 42명이 떠나자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7,000명이 일하는 조선소 전체가 멈췄습니다. 세상에는 달러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미국은 그날 처음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잃은 것을 다른 나라가 두 손으로 받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거제도 옥포 조선소에 도착한 건 필라델피아를 떠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새벽 5시, 42명 전원이 조선소 정문 앞에 내렸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죽어있던 모든 것이 여기서는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오재만 기장이 제 옆에서 공구함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집이네요. 저도 공구함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30년째 들고 다니는 이 공구함. 뚜껑 안쪽에 빽빽하게 적힌 호선 번호들 사이에 필라델피아에서 새로 추가된 번호는 없었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배, 그 빈칸이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지선 씨에게서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정은 씨, CNN 봤어요? 안 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숙소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CNN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에밀리 카터라는 기자의 단독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미국의 치명적 오판 동맹의 뒤통수를 치어다 세계 1위 조선 동맹을 통째로 잃다. 기사 전반부에는 멈춰 선 필라델피아 현장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녹슨 크레인, 텅 빈 도크, 시스템 잠김 화면 캡처, 린의 실명 인터뷰까지 있었습니다. 저 42명이 없으면 이 도크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 증언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기사 후반부였습니다. 기사 한가운데 거제도, 옥포 조선소의 항공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크레인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밤하늘 전체를 밝히고 있는 사진. 죽어버린 필라델피아와 나란히 그 대비가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 미국이 제 손으로 걷어찬 세계 최고의 기술팀은 이미 새로운 고객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고객. 그게 누군지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CNN 생방송이 정규 프로그램을 끊었습니다. 거제도 현장 생중계 화면에 나타난 건 캐나다 제임스 맥킨타이어 총리였습니다. 정장 위에 안전모를 쓰고 옥포 조선소 도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고위 임원들과 나란히 걷고 있었고 배경에는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캐나다 연방 조달부 긴급 국무회의 의결.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 예산 420억 캐나다 달러. 약 60조 원. 하나오션 단독 수주 공식 승인. 60조 원. 미국은 10만 달러. 비자 폭탄으로 우리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캐나다는 60조 원으로 그 밧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카메라가 계약식을 비췄습니다. 하나오션 임원과 맥킨타이어 총리가 거대한 테이블에 앉아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태극기와 캐나다 단풍잎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타국의 정치적 간섭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것. 미국이 나중에 손을 뻗으려 해도 손가락 하나 댈 수 없게 법적 방벽을 쌓은 겁니다. 사실 이 계약은 그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캐나다 측과의 물밑 협상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맥킨타이어 총리의 거제도 방문은 그 마무리였습니다. 맥킨타이어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국이 제 손으로 걷어찬 세계 최고의 기술팀을 이제 캐나다가 60조 원을 걸고 독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기술을 약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존중. 그 한 단어가 미국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미국은 10만 달러짜리 모욕을 던졌고 캐나다는 60조 원짜리 존중을 건넸습니다. 같은 한국을 대하는 두 나라의 방식이 전 세계 시청자 앞에서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그 생방송을 보면서 저는 스펜서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본문은 한 줄이었습니다. 캐나다 CPSP 신규 프로젝트 투입으로 인해 필라델피아 복귀는 절대 불가합니다. 한 줄. 1,500억 달러짜리 화성 프로젝트에 대한 하나오션의 최종 답변이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세 글자로 시작한 대답이 한 줄로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은 한 점 섞지 않았습니다. 유감이라는 말도,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사실만 통보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포 조선소의 야간 조명이 거제 앞바다 위로 길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를 떠나기 전날 밤 컨테이너, 숙소 창문으로 보던 그 초라한 불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터져나온 소식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요. 해밀턴 장관이 해임된 건 의회 청문회에서였습니다. 린이 실시간으로 중계해줬습니다. 해밀턴은 마지막까지 스펜서 뒤에 숨으려 했다고 합니다. 청문회 마이크 앞에서 태연하게 말했답니다. 필라델피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현장 고문의 소통 미숙입니다. 비자 수수료 조정은 고문의 월권이었으며 본 장관은 실무, 세부 사항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을 명령한 것도 한국 기술을 통째로 빼앗으라고 지시한 것도 자긴데 지가를 물고 마오가니 책상 뒤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부하를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린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법칙이 그런 겁니다. 성공하면 윗사람 것, 실패하면 아랫사람 목. 하지만 꼬리 자르기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한 건 해밀턴의 비겁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가 60조 원을 가져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자충수를 두는 동안 이웃 나라가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독점해버렸다는 사실이 대통령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겁니다.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해밀턴 해임 명령이 발표됐습니다. 즉시 면직. 지가를 물고 세상을 내려다보던 남자가 청문회의 뒷문으로 쫓겨나듯 퇴장했고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스펜서도 해고됐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었다고 합니다. 금월 말일부로 직위 해제.
25년 커리어가 매일 한 통으로 끝난 겁니다. 몽블랑 만년필로 온갖 서류에 서명하던 그 손이 결국 자기 해고 통지서를 열어보는 데 쓰인 셈입니다. 리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해밀턴이 청문회에서 부하를 팔아넘기는 걸 지켜보면서 이 조직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떠나기 전에 스펜서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이라고도 억울하다고도 복수하겠다고도 안 했어요. 그저 계약대로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하지 못했죠.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공식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가동률 0%, 하나오션 기술팀이 떠난 지 열흘 만에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완전히 숨을 거뒀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상무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 외국인 퇴출에 환호하던 그 팔뚝으로.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합 중구,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내척 건조 공식 승인, CNN, 블룸버그, 로이터,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핵잠수함 건조 허가를 미국이 제 손으로 한국에 넘겨준 겁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캐나다의 60조 원을 빼앗기고 조선소가 폐쇄되고 의회와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 방치하면 태평양 동맹, 구조 전체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은 갑질로 동맹의 기술을 약탈하려다 처참하게 실패한 미국이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바친 조공이었습니다. 1,500억 달러와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라가 핵잠수함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바치며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옥포 조선소 도크로 나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크 위에 공구함을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어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호선 번호들 사이에 빈칸, 필라델피아에서 완성하지 못한 배. 하지만 이제 그 빈칸 옆에 새로운 번호가 적힐 겁니다. 캐나다 잠수함, 그리고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왼손바닥에 흉터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용접 불꽃이 남긴 흉터. 비 오는 날이면 아직도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이걸 지우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은 달러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0만 달러로 우리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30년간 배를 만들어 온 사람한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지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 씨, 캐나다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내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구함 챙길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서정훈 현장 총괄과 42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겪은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핵심 기술 100% 연구, 약탈 조항, 기술만 놓고 꺼지라는 노골적인 추방 명령, 미합 중국이 대한민국 기술자 42명에게 들이민 것들입니다. 하지만 42명은 울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피켓을 들지도, 상무부 앞에서 시위를 하지도,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공구함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가동률 0%, 공식 폐쇄, 미 상무부 장관 즉시 해임, 특별 고문 해고, 그리고 미국이 제 손으로 걷어찬 그 42명은 거제도로 돌아와 캐나다 60조 원짜리 잠수함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가라는 전례 없는 조공을 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이비드 린은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당신들은 끝까지 몰랐죠. 30년간 새벽 5시에 출근해서 2,000도짜리 불꽃 앞에 선 사람들. 용접봉을 잡으면 손끝이 알아서 움직이고 이 손이 잡은 이음새는 한 번도 바다 위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사람들. 미국은 그 사람들을 달러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0만 달러짜리 비자 수수료로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세상에는 달러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한 건 화려한 외교관도 정치인도 아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42명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